듣고 따라서 말하다 보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반드시 깨어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 함께할입니다. 오늘 함께할 말은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밖에 못 푼다. 60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60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10시간 생각하는 사람은 600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과연 한 문제에 몇 분 또는 몇 시간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가?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입 밖으로 꺼내서 말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그 거인이 듣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밖에 못 푼다. 60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60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10시간 생각하는 사람은 600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과연 한 문제에 대해 몇 분 또는 몇 시간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가?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볼까요? 나는 과연 한 문제에 몇 분 또는 몇 시간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가? 여기서 말하는 문제란 수학 문제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와 같은 정해지지 않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책은 서울대 황논문 교수가 지은 몰입을 통해서 work hard,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가 아니라 think hard, 열심히 생각한다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몰입을 통해서 행복을 그야말로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랜덤 하우스에서 2007년에 초판을 발행했어요. 16년이 넘은 책이네요. 요즘에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 통해서 성공하는 젊은 친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막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쵸?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는 방법, 사는 방법이 그 해답이 바로 몰입에 있다라고 작가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몰입 상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고주파의 진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상태랑 동일한 것 같아요. 고도의 몰입에 이르는 순간 당신은 최고가 된다. 이 파트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고도의 집중 상태에 이르면 처음에는 기분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쾌감을 느낀다. 몰입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 쾌감은 점점 더 증폭되고 이게 바로 이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계속 내보낸 상태가 되는 거죠. 평소에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아이디어가 비교적 높은 빈도로 떠오른다. 이것 역시 굉장한 흥분 상태죠. 역시나 높은 주파수의 진동입니다. 평소에 자신과 비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관한 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상태가 되면 큰 노력 없이도 주어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상태. 똑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몰입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또 놀라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특별한 상태를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온몸의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에서 천천히 생각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와, 이건 뭐 읽기만 해도 저도 흥분이 되네요. 이 최고 상태에서 내 뇌의 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평소 자신의 능력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뛰어난 영감들이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고 자신감이 솟구치기 시작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거의 없다. 저도 스피치 관련해서 강의를 하거나 그리고 뭐 코칭을 할 때 제가 원고를 막 써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 가 있어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먹는 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죠. 그런데 그 몰입 상태에 있을 때만큼은 뭐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할 정도로, 그리고 강의할 때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많은 청중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그분이 오신다. 우리가 그래요. 강의할 때 그분이 오셨어. 제가 아닌 거예요. 과연 주여 제가 이 말을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할 정도로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맞게끔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들을 들고 예시를 들고 강의를 하는데, 평소에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신들린 사람처럼. 이게 바로 몰입의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그 몰입의 상태가 그때그때 짧았던 거고, 저자는 삶의 최고의 행복도까지 가려면 한 문제에 대해서 며칠 동안, 뭐 몇 개월까지도 집중해서 think hard, 생각을 집중해서 미친 듯이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몰입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뭐 천재들이나 가능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훈련법이 나와 있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1단계가 아주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부작사부작을 또 꾸준히 하다 보면 5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일반인들도 그렇게 몰입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어디서든 주목받는 1%가 되게 하는 몰입의 위대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책. 몰입 상태에서는 자신감이 솟구치며 호기심이 극대화된다. 평소에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풀리고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몰입 상태에서는 두뇌 활동이 극대화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사고력이 발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그는 SBS 스페셜 몰입을 통해 이것이 몇몇 천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몰입적 사고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실험에서 처음으로 뉴턴의 미분 문제를 푼 학생은 문제를 받자마자 골똘히 생각에 집중한 아이였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막 연필 잡고 막 풀었대요. 근데 가장 먼저 푼 아이는요, 연필도 안 잡고 그 문제만 지그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work hard가 아니라 think hard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몰입적 사고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것은 유대인의 영재 교육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 23%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어릴 적부터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고 결국에는 몰입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오늘 함께 처음 시작할 때 낭독했던 문장들 나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밖에는 못 푼다. 정말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1분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이동할 때라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을 때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지금 제 자신의 처지를 또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10분, 20분, 30분, 40분이라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분도 생각하지 않죠. 생각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고 있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벌써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내면의 자아가, 무의식이, 확장된 자아가 답을 다 알고 있거든요. 생각만 골똘히 해도 이 무의식과 소통을 하면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완벽한 존재들이죠. 근데 생각하지를 않고 있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괴로워. 현실을 바라보는 게 너무 싫어.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한대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이거는 저희도 하고 정말 정말 부자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똑같은 질문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골똘히 해결이 될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생각하지 않죠.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긴 영상도 안 봐요. 짧게 쇼츠, 짧은 영상들만 또 막 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주제가 바뀌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1분이 아니라 10시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만 해도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뇌는 문제를 던져놓고 계속 생각을 하면 알아서 자는 시간에도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특히 무의식이 그때 도와주잖아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집중해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일반인보다 1분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산다. 스마트폰만 보고 텔레비전 계속 우리가 막 재핑하잖아요. 채널 바꾼단 말이에요. 볼 게 없어, 요즘엔. 그쵸? 이상하게 볼 게 없어요. 옛날에는 딱 3개 채널만 봐도 막 볼 게 있어가지고 그 시간 기다리고 막 그렇게 재밌었는데 지금 볼 게 없어요. 그렇게 채널이 많은데. 근데도 이 텔레비전을 못 꺼요. 왜냐하면 끄는 순간 조용해지고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잠들 때까지 리모컨 쥐고 이 채널을 돌리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5만 가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머릿속에서 한 가지 목표에 관련된 생각을 딱 잡고 그것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생각이 몰입인 거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또 한번 낭독해 보죠. 뇌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내 뇌의 주인이 된다. 이 발음상 조금 헷갈리죠. 뇌, 머릿속에 있는 두 뇌. 뇌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뇌의 주인이 된다. 바로 내가, 아이가, 그쵸? 내 뇌의 주인이 된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산다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내 뇌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뇌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막 아무 정보나 다 엉망진창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머릿속의 뇌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선택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선택하고 선택한 생각을 몇 시간, 며칠, 길게는 몇 개월까지도 몰입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야겠습니다. 자, 그럼 5단계를 소개해 볼게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 청년, 자청님도 며칠 전에 이 책을 소개했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우리가 또 배워서 또 따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5단계 소개해 드릴게요. 잠재력을 일깨우는 몰입 5단계. 빠밤. 1단계. 20분 생각하기. 요건 할 수 있겠죠. 사부작. 마라톤처럼 몰입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생각할 문제를 선정하고 하루에 20분씩 5번 오직 그 문제에 집중한다. 사고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단계. 2단계. 2시간 생각하기. 10km 마라톤 준비.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선정해서 2시간 동안 생각하되 의자에 앉아 머리를 뒤로 편히 젖히고 산책을 하듯 천천히 생각한다. 3단계. 하루 종일 생각하기. 하프코스 지점이다. 직장인이나 학생은 3단계까지만 체득해도 엄청난 발전을 목격할 수 있다. 2시간 생각하기와 하루 종일 생각하기를 번갈아가며 반복하되 땀을 낼 수 있는 운동을 하루 1시간씩 규칙적으로 한다.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된다.
4단계 7일간 생각하기. 와, 풀코스 도전. 고도의 몰입에 이르기 직전 단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일주일 동안 생각한다. 두뇌 활동이 극대화되는 단계. 5단계. 몰입의 절정 풀코스를 완주한 뒤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극한 행복감과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 우리가 뭐 5단계까지 가면 정말로 좋겠죠. 하지만 1단계만 해도 변화를 충분히 느낄 것이다 라고 이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고, 2단계, 3단계까지 했을 때에 이제는 뭐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면서 정말 결과들을 마구마구 쏟아낼 수 있는 것도 3단계까지만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해볼 만하지 않나요? 며칠 동안 집중해서 생각한다. 이 책을 보면서 '아 생각을 집중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 한 사람의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 뭐 직업이 뭐 3개 4개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뭐 바빠요. 전국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 때는 열심히만 살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보다 두세 배 정도는 더 벌고 고 정도 잘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는 못하는 삶이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게 남들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산다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원하죠. 파이어족. 그쵸? 한 사람은 반대로 30대 후반인데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어요. 부를 이루었어요. 텔레비전 출연도 많이 했고 굉장히 좋은 뭐 시그니엘도 살고, 그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죠. 음 가정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내 삶의 뭐 기쁨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이런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몰입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몰입의 상태. 아침에 눈 떠서 뭐 이동하는 순간에도, 사람과 만나는 순간에도 그 사업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말에도 사업만 하는 생각, 목욕할 때도 사업만 하는 생각. 뭐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 모든 이 천재들은 똑같았거든요. 침대에서도 오로지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오로지 그 문제만 집중해서 몰입된 상태로 있었던 거죠. 뭐 일주일, 뭐 몇 개월, 몇 년까지도. 그랬을 때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는데, 그 성공한 사업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몰입의 상태였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잊혀질 정도로 그 사업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탁월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몰입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삶의 가치관, 목표가 가정에 있고 또 작은 일상의 만족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를 즐기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일 자체가 재미있고 흥분되고 좋은 쾌락의 상태를 맛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몰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행복 추구가 바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과 최대한 좋은 내용들은 같이 공유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딱 20 분만이라도 그 생각 하나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몰입을 원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 보시기를 또 권해 볼게요, 조심스럽게.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 다시 한번 낭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입을 열어서 입 밖으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 분을 넘어서서
60분을 넘어서서 10시간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1분을 넘어서서 60분을 넘어서서 10시간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몰입하는 사람이다. 나는 몰입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좋은 기분을 들게 했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말 함께할 이었습니다.